삼성전자, 하이닉스 다 오르는데 나만 없어서 속상하신 분들, 멘탈 관리하라는 영상 이미 여러 개 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도 여전히 포모 오지 않나요? 당연합니다. 포모는 원래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되지도 않을 얘기 말고 마이너스 98% 된 제 계좌도 다 보여드리면서 진짜 멘탈 관리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포모 관련 영상들 결론이 다 같습니다. 위험한 시기에 사지 말고 멘탈 유지해라. 근데 그때뿐입니다. 영상 볼 땐 그래 신경 쓰지 말자 합니다. 근데 돌아서면 또 포모 옵니다. 또 다른 영상 찾아봅니다. 똑같은 소리 듣습니다. 또 그때뿐입니다. 우리는 왜 멘탈 관리가 안 될까요? 답은 간단합니다. 내가 그 주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. 없으니까 힘들고 남들 오를 때마다 속이 쓰린 겁니다. 이게 멘탈 관리한다고 해결될까요? 안 되죠.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그럼 해결책은 하나입니다. 사야 됩니다. 없어서 힘든 거면 사면 덜 힘듭니다. 그러니까 사세요. 대신에 조금만 사세요. 근데 분명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. 사라고? 이 고점에? 떨어지면 어떡하라고?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. 포모는 오는데 정작 못 삽니다. 왜 못 살까요? 보통 두 가지 이유입니다. 하나, 살 돈이 없어서. 둘, 이미 너무 올라서 이제 떨어질까봐입니다. 진짜 돈이 없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. 근데 대부분 못 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많이 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들 마음이 이렇습니다. 어차피 살 거면 인생을 바꿀 만큼 사야지. 한 주, 두 주 사봤자 그게 무슨 의미야? 그래서 큰 금액을 한 번에 넣으려고 합니다. 근데 큰 금액 넣기에는 무섭습니다. 떨어지면 타격이 크니까요. 그러니까 망설입니다. 망설이는 동안 또 오릅니다. 아, 그때 살 걸. 그러면서 더 못 삽니다. 이번엔 더 비싸졌으니까요. 악순환입니다. 크게 사려니까 못 사는 겁니다. 그럼 작게 사면 됩니다. 큰 의미가 없어 보여도요.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한번 사봅니다. 그럼 어떻게 되냐? 오르면 더 많이 못 산 게 속은 쓰립니다. 근데 그래도 나도 삼전 닉스 갖고 있습니다. 적지만 내 주식도 오르고 있어요. 아예 없어서 배 아픈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. 마음이 한결 편해요. 떨어지면 괜히 샀나 후회는 됩니다. 근데 큰 금액이 아니니까 내 삶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. 아, 좀 물렸네 하고 맙니다. 밥 잘 먹고 잠 잘 잘 수 있습니다. 오르든 떨어지든 둘 다 견딜만 합니다.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못 맞춥니다. 전문가도 못 맞춰요. 근데 못 맞춰도 괜찮은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. 적게 사면 오르든 내리든 감당이 됩니다. 그래서 포모가 오면 그냥 사세요. 단 감당 가능한 만큼만요.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. 위험한 건 아예 쳐다도 안 봐야 되는 거 아니냐?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위험하면 위험한 만큼만 사면 됩니다. 위험이 큰 자산은 기대 수익도 큽니다. 위험이 작으면 기대 수익도 작고요. 위험과 수익은 같이 갑니다. 위험한 걸 아예 피하면 큰 수익 기회도 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. 그렇다고 위험한데 다 넣으면 인생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답은 위험에 따른 비중 조절에 있습니다. 위험한 것도 사되 적게, 안전한 건 좀 더 많이. 이렇게 위험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가져가는 겁니다. 너무 당연하죠. 근데 그 당연한 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적을까요? 말로만 하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제 코인 계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5월 중순 정도에 알트코인들 매도하기 전에 찍었던 건데요.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95%, 마이너스 98% 이런 종목들이 30개도 넘습니다. 그리고 거래소에서 거래 중지돼서 팔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종목도 꽤 됩니다. 근데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왜냐? 저런 알트코인에 투자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. 이건 업비트인데 빗썸에 있는 것까지 하면 7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이것도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 인생이 잘못될 정도는 아니고 이럴 가능성을 알고 넣은 거니까요. 비트코인은 그나마 알트코인보다 덜 위험합니다. 그래서 그만큼 더 매수했습니다. 알트코인은 훨씬 위험하죠.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오르면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상승합니다. 크게 손실 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을 갖고 싶었고 그 가능성에 대한 값으로 저는 700만 원 정도를 태운 거죠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90% 넘게 깨진 코인들 이거 안 샀으면 제 전체 수익률은 더 좋았겠죠. 이것만 보면 그냥 돈 날린 거니까요. 저 투자에만 국한해서 보면 실패한 것이 맞습니다. 근데 만약 제가 위험한 건 위험하니까 아예 안 한다는 사람이었다면요. 이렇게 깨진 코인도 안 샀겠지만 동시에 비트코인도 안 샀을 겁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안 샀을 거예요. 급등한 것들, 수익 난 것들, 그것도 다 위험해 보였을 테니까요.
그럼 어떻게 됐을까요? 제가 갖고 있는 이 수익들 하나도 못 얻었을 겁니다. 위험한 걸 피하면 손실도 피하지만 수익도 없습니다. 둘은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위험한 건 적게라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위험도에 따라 비중을 달리해서 매수하고 리밸런싱 하면 크게 깨지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타격 없고 크게 터진 건 전체 수익을 견인하게 됩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다 합니다. 위험한 알트코인도 하고 개별 주식도 하고 안전한 지수 투자도 합니다. 남들이 지금 하면 바보라고 하는 예금 적금도 합니다. 핵심은 비중입니다. 개별 주식은 코인보다 많이 들고 있습니다. 코인보다는 덜 위험하니까요. 그리고 제일 큰 금액은 제 토스랑 연계가 안 돼서 여기에는 없지만 연금저축펀드 IRP를 통해 해외 주식 지수를 꾸준히 사 모으고 있습니다. 안전한 만큼 제일 많이요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안전한 건 많이, 위험한 건 적게. 위험도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. 이게 비중 조절입니다.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죠? 근데 이게 전부입니다. 왜 이게 중요하냐? 비중 조절을 안 하면 한 종목이 내 인생 전체를 흔듭니다. 그럼 어떻게 되냐?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 너무 일찍 팔아버려요. 아니면 조금만 떨어져도 무서워서 버텨야 할 때 팔아버립니다. 사야 될 때 팔고, 팔아야 할 때 사고, 사고 파는 타이밍이 다 꼬입니다. 몰래카메라 당하는 것 같거나 트루먼쇼 주인공 같다고 느껴진 적 없으세요? 그렇게 됩니다. 주식으로 버는 사람은 잃어도 되는 사람입니다. 잃으면 안 되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잃습니다. 왜냐? 이걸로 인생을 한 방에 바꾸려고 하니까요. 투자하면 안 되는 돈을 위험한 곳에 많이 넣고 안전한 건 적게 갖고 있으니까요. 절박하니까 못 버팁니다. 금액이 크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팔아버려요. 제 블로그를 보니까 2017년부터 코인에 투자를 했더라고요. 이러면 다들 그러죠. 그때부터 했으면 부자 됐겠네. 근데 저 부자 아닙니다. 큰 돈도 못 벌었어요. 왜냐면 비중을 작게 했거든요. 한 방에 인생 걸 만큼 안 넣었습니다. 투자 원금은 진작에 빼뒀어요. 근데 그래서 잃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안 팔았고요. 그 긴 시간 동안 시장에서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.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한번 여쭤볼게요. 비트코인 2천만 원일 때 산 사람, 삼환전자일 때 삼성전자 산 사람 없을까요? 많습니다. 근데 그때 사서 아직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요? 많지 않을 겁니다.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예전에 대부분 팔았다가 최근에 오른 다음 다시 샀을 거예요. 왜냐면 위험한 자산에 큰 비중을 넣었으니까요. 코인이든 뭐든 위험한 걸 인생 걸 만큼 크게 넣으면 조금 오르면 이만하면 됐다 하고 팔아버려요. 조금 떨어지면 무서워서 또 팔고요. 비중이 크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못 버팁니다. 반대로 위험한 걸 감당 가능한 만큼만 넣은 사람은 잊고 삽니다. 그러니까 끝까지 가요. 결국 그 사람이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. 이게 핵심입니다. 위험한 걸 욕심내서 크게 넣으면 못 버티고 위험한 만큼만 적게 넣으면 버팁니다. 안전한 건 반대로 크게 넣어도 흔들림이 없고요. 그래서 욕심이 문제입니다. 위험한 거에 욕심을 내니까 비중 조절을 안 하니까 못 버티고 잃는 거예요. 결국 중요한 건 뭘 샀느냐가 아닙니다. 위험한 걸 얼마나 욕심내느냐, 비중을 지켰느냐입니다. 욕심 안 부리고 위험도에 맞게 비중만 지키면 어느 쪽이 터지든 끝까지 들고 가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.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. 시장에 계속 살아남아 있느냐. 2022년처럼 큰 하락이 와도 안 죽고 살아남아서 계속 투자할 수 있느냐. 그게 전부입니다. 시장의 유행은 계속 바뀝니다. 코인, 부동산, 2차전지, 해외 주식, 지금은 삼전 하이닉스로요. 앞으로 또 바뀔 겁니다. 근데 뭐가 떴다 지든 잃지 않고 계속 참여하는 방법, 그게 비중 조절입니다. 현금까지도 포함해서요. 그럼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. 그래도 거시경제 열심히 공부하고 종목 분석 열심히 하면 좀 낫지 않을까? 근데 생각해보세요. 이게 만약에 공부해서 연구해서 맞출 수 있는 거라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진작에 다 맞췄겠죠. 게다가 우리는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. 주식만 종일 보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시장과 종목을 아는 것보다 나 자신을 아는 게 먼저다. 사람 성격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른 만큼 상황에 대응하는 내 투자법도 달라져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메타인지 투자법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결론입니다. 포모가 온다면 사세요. 단 위험한 건 적게, 안전한 건 많이. 욕심을 내려놓으세요. 한 방 노리지 마세요. 그래야 안 잃고 안 잃어야 길게 갑니다. 길게 가야 결과적으로 크게 법니다.
저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 과정을 앞으로도 계좌를 공유하면서 솔직하게 인증하겠습니다.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